안녕하세요. 가혁입니다. 오늘은 전국 철도 노선 중 거리가 긴 순으로 탑 10을 정리해보았어요. 자, 출발할게요. 10위는 장항선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대천, 장항, 군산을 거쳐 전북 익산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 거리는 154.4km입니다. 이 장항선은 원래 천안역과 장항역을 잇는 노선으로 하여 장항선이라고 명칭이 정해졌는데요. 그리고 군산에서 익산까지는 군산선이라는 노선이 존재를 하였고 2007년 12월 군산에서 장항까지 선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군산선은 장항선으로 편입이 되면서 군산선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지금의 장항선이 생겨나게 된 것이랍니다. 현재 장항선 중 천안에서 신천역까지는 복선전철로 되어 있으며 이 구간은 수도권 1호선 전동열차가 다니고 있어요. 광역전철 운행을 목적으로 해당 구간만 먼저 전철화가 진행되었으며 신창역 이남으로는 단선의 비전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 구간은 복선전철에 대비하여 복선 노반에 단선으로 철도를 깔아서 운행하고 있으며 아직 재래식으로 된 단선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차후 전 구간 복선전철로 바뀔 예정이랍니다. 사실상 전기철도의 기능은 광역전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항선 일반 열차는 전기관차 혹은 전동차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에서의 최고 열차는 새마을호이며 그 옛날의 새마을호는 아닙니다. ITX 새마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레일에서 부르는 정식 명칭은 어쨌든 새마을호예요. 그리고 무궁화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박스나 쇳덩이 등의 화물열차도 다니고 있어요. 추가로 관광열차는 용산 익산 간 서해 금빛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천안 신창 간은 수도권 1호선 광역전철도 다니고 있으며 예전에는 서울 신창 간 누리로가 다녀서 그 열차도 익숙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모두 폐지되면서 그 누리로 차량은 전부 태백선, 영동선으로 팔려갔어요. 미래에는 서해선과 연결되면서 고속열차의 운행도 계획을 꿈꾸고 있으며 익산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라선으로 직결이 되는 연결선도 신설을 하고 있어요. 이 연결선이 신설되면 경부선으로 운행하는 화물열차 수송 비율을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9위는 전라선입니다. 여기는 전북 익산에서 전남의 여수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노선의 길이는 180.4km입니다. 종점 여수에 있는 여수역이 박람회 개최에 맞춰 역이 옮겨지고 여수 엑스포역으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노선은 현재 전 구간 복선전철로 되어 있으며 타 노선에 비해 직선화율이 상당히 높아 열차들이 고속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근래 고속화 및 직선화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1999년에 최초로 현대식 고가 직선화를 선보인 노선이기도 하네요. 현재 전라선에는 다양한 열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각종 화물부터 무궁화호 그리고 ITX 새마을이 있으며 KTX 고속열차도 전라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열차는 남도 해양열차도 있는데요. 고속열차의 입장에서는 고속선이 갖춰진 경부 호남 계열에 비하면 고속전용선이 없어 저속 처리니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KTX가 너무 느려 고속선을 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은 고속선을 깔아버리면 전라선은 KTX 운행을 위해서 실컷 투자해가지고 복선전철에 현대화시켰는데 이게 아깝기 때문에 지금의 선형을 좀 더 손봐서 속도 향상을 기대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KTX의 운행 대비로 인해 노선을 개량한 덕분에 스펙을 다 갖춰서 미래에는 어떻게 변한다는 계획이 없는 노선입니다.
8위는 호남 고속선인데요. 이 노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의 오송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연결하는 고속열차의 전용 노선으로 거리는 183.8km입니다. 2004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이 개통하였는데요. 그에 맞춰 호남지방도 KTX의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대전 소재의 대전 조차역까지만 고속전용선으로 운행을 하고 남은 구간은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여 광주 목포로 다니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기존 호남선으로 운행하기에는 선형이 좋지 않으며 열차가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 대구 부산으로 가는 경부권과 시간 차이가 너무 심해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그러다가 2015년 호남고속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도 현재는 1단계만 개통된 상황으로 2단계 구간인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는 착공 예정이며 현재는 노선의 계획만 세워진 상태랍니다. 이 호남고속선은 지어진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꾸준히 논란거리가 많은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만들어지기 전 어디서 분기되느냐를 두고 천안아산과 오송 그리고 대전 세 지역의 후보가 있었는데 천안아산은 호남권 최단 시간 수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대전권 분기는 여객 수요가 많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송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오송 분기의 장점이라고 설명하긴 그렇지만 명분이든 이유든 얘기해보자면 국토 X축 노선의 중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오송역 분기로 인해 수요와 소요시간 단축을 모두 놓치게 되었으며 실무자나 이해 당사자들이 빠진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현재까지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효과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속버스와 놓고 비교를 하자면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버스 배차 간격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정말 간격이 좁을 때는 5분 10분 간격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오송으로 돌아가는 이유 때문에 소요시간과 거리가 늘어나게 됨에 따른 운임 증가가 영향이 될 수도 있으며 호남고속선 개통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고속선에서 광주역 직결 운행이 불가능한 입장이라 광주 송정역으로 KTX 정차역을 일원화시킨 덕분에 광주 도심지역 이용객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광주 송정역 접근이 불편한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송역 논란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미 노선은 생겼으니 있는 걸 앞으로 잘 활용해서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앞서 2단계 광주 송정 목포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계획상으로는 기존 호남선과 일부 구간은 고속선 신설로 병행하여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광주 송정 이남의 호남선은 2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한 아주 상태가 좋은 선형으로 2000년대 초반 신설이나 다름없는 급의 복선화와 전철화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이 구간의 열차 통행량이 그리 많지도 않고 속도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꼭 고속전용선을 만들어야 할까 하는 의문을 떨치기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주 송정에서 고막원까지는 기존선을 고속화시킨다고 하지만 고막원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임성리까지는 고속전용선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지도로 보면 누가 봐도 돌아가는 상황이라 소요시간 가중이 예상되는데요. 무안공항을 경유하여 공항 수요도 끌어들이고 공항을 활성화시킨다는 발상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현재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도 정지된 상태이고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성지도만 봐도 활주로에는 훈련기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공항으로서 기능을 못해먹으니 조종훈련학교에서 조종사 양성훈련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 상황이나 추세로 봐서는 이게 잘못하다가는
오송역 분기보다 욕을 더 먹는 상황이 생길지 모를 일이라 걱정이 되네요. 현재 운행 중인 열차는 KTX와 SRT가 있습니다. 7위는 영동선으로, 영동선은 경북 영주에서 강원도 강릉 소재의 청량신호소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길이는 188.9km에 달합니다. 노선의 명칭은 태백산맥을 뜻하는 고개의 동쪽에 있어서 부여된 명칭으로 원래 노선은 영주 강릉 간을 통틀었지만 경강선이 생기면서 이 경강선과 영동선의 분기점인 청량신호소가 신설되었으며 청량신호소에서 강릉역까지는 경강선으로 편입이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운행구간 대다수가 상간 오지를 운행한 노선이라 거리에 비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도 있어요. 산업선의 성격상 현재는 전 구간 전철화가 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동해 강릉간은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아 태백산 열차는 동해역에서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가 교체를 하는 풍경도 벌어졌으며 2012년에 동백산 도계간에 개통된 루포식 터널인 소란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열차가 오르막길 혹은 내리막길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스위치백 구간도 있었습니다. 향후 동해선이 삼척까지 연장되면 삼척선이 동해선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동해 2부 구간도 동해선으로 편입이 되며 노선 구간이 또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영동선에는 화물열차와 무궁화호 그리고 누리로가 다니고 있으며 관광열차는 백두대간 협곡열차와 바다열차 그리고 강릉 풍천간을 신규로 운행을 준비하는 열차도 있어요. 올해 3월에는 영동선을 운행하는 일반 열차가 모두 강릉역에서 빠져 동해역으로 운행 구간이 단축되었는데요. 수십 년을 강릉에서 도착하고 출발하던 열차가 갑자기 바뀌면서 동해 강릉간은 셔틀화가 되어 불편이 감소되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만 운영사 입장에서는 선로도 부족한 강릉역에 기관차 견인 열차가 안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이판 요소가 사라져 버렸으며 그에 따라 인력도 감축이 되었으니 장점이 생겼는데요.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강릉역까지 일반 열차로 한 번에 가던 걸 동해역에서 다시 열차를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으며 오랜 세월 유지하던 운행 계통이 변경되어 불편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점도 있는데 서울 동해간 고속열차 노선이 생겨 수도권에서 동해까지 오고 가는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특히 해맞이 관광명소인 정동진역은 KTX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객 접근이 더 용이해졌을 거라 보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래의 동해선이 개통되면 열차 노선에 대한 변화가 크게 생길 거라 짐작되는데 새로운 동해선이 간선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장거리 열차가 동해선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영동선 열차는 어차피 동해에서 끊기게 되니 선조치의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위는 동해선입니다. 이 노선은 현재 기존선과 신설된 노선이 공존하는 노선으로 부산 소재의 부산진역에서 경북 포항 소재의 효자역까지는 구 동해남부선을 뜻하며 거리는 142.5km입니다. 그리고 신동에서는 현재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소재의 중앙선상에서의 모량역이 있으며 그 위로 신동해선이 십자 형태로 입차 교차를 하는 신모량역이 존재합니다. 신모량역과 경북 영덕에 있는 영덕역까지 이어져 있는 74.3km 구간과 합치면 216.8km로 계산이 되네요. 우선 기존 동해남부선 구간을 설명해보자면 이 구간은 원래 부산진에서 포항까지 이르는 노선으로 포항역이 KTX 개통에 맞춰 새로운 곳으로 이설을 하는 바람에 효자 포항간은 폐선이 되어 효자역까지 노선이 단축되었어요. 현재 운행 열차는 부산권에서 운행 중인 광역전철과 ITX 새마을이 있으며 무궁화호와 화물열차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해선과 신동해선이 만나는 경주시 강동면 소재 신부조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조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동해선과 현재 포항역을 이어주는 여객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신호장 역할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기존 동해선 구간에서는 태화강역 이북으로 선로 이설 공사가 한창이며 그 이북으로 뻗어나가는 선로는 신경주역을 경유하여 현재 신모량역으로 접속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신모량역에서는 신중앙선과도 분기가 되는 역으로 현재는 경부고속선과 연결된 건천 연결선이 자리 잡고 있어 서울 포항 간 KTX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선이 모두 옮겨지면 신모량역은 중요한 분기 지점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현재 중앙선에 있는 모량역이 사라진다면 현재 신모량역이 모량역으로 개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효자역에서는 괴동선이 분기되는데 괴동선은 화물열차가 꾸준히 다니는 노선으로 폐선 계획이 없으며 동해선이 전 구간 이설되고 기존의 동해선이 폐선 처리가 되면 신모량 방면에서 괴동역을 오가는 열차는 이 신부조역에서 선로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화물열차가 운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동해선이 폐선되면 신부조 효자역과는 괴동선으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진 효자 중 부산진 1관 구간은 전철화가 되어 있으며 1강 이후로는 단선 비전철로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전철 구간 중에서도 부산진 범일간은 복선전철이며 범일 부전은 단선전철, 부전 1강은 복선전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동해선 구간에는 앞서 언급하였던 서울 포항 간 KTX가 다니고 있으며 기존 동해선에서 접속되는 신부조역 이북으로는 포항과 부전 동대구를 오가는 무궁화호도 다니고 있으며 포항 이북으로도 역시 무궁화호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해선상에 아직 여객 목적으로는 개업은 하지 않은 정거장이 2개가 있는데요. 이곳이 현재는 신나원역과 신안강역으로 기존 동해선상에 있는 나원역과 안강역 폐역을 대비하여 미리 정거장 형태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안강역의 명칭은 기존 안강역이 폐쇄되면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신나원역은 서경주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량 영덕 구간 중 포항역을 기점으로 이남은 복선전철 형태이며 이북으로는 단선 비전철 형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영덕 이북으로 강원도 삼척 소재의 삼척역까지 선로가 연결될 예정이며 이 공사가 끝나고 연결이 되면 동해선의 거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북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되면 현재 있는 동해북부선 구간과도 연결이 되며 그렇게 된다면 어마한 노선 길이를 자랑할 새로운 간선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5위는 호남선입니다. 대전시 소재의 대전조차장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252.5km입니다. 과거 2004년 4월 1일 KTX 개통 이전에는 현재의 대전선 구간이 원래는 호남선으로 대전 목포간을 말하였지만 사실상 대전조차장에서 서대전으로 가는 열차가 압도적으로 많고 주 노선임이 사실상 분명하니 KTX 개통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부선과 달리 상대적으로 복선화가 늦게 이루어졌으며 늦은 덕분인지 현재 광주 송정역 이남 구간은 2000년대 들어서 복선화가 되어 고속주행에도 지장이 없을 만큼 선형이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화는 호남선에도 KTX를 운행하는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전 구간 전철화가 이루어졌어요. 손에 꼽힐 만큼 역할도 크고 비중이 높은 간선 노선이지만 2015년 호남고속선 개통으로 인해 호남선을 다니던 열차가 많이 빠져 과거에 비하면 열차 운행 횟수가 많이 줄어 때론 횡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선을 경유하는 KTX가 다니며 ITX 새마을, 무궁화호 그리고 화물열차가 운행하고 있어요. 4위는 경전선으로 이 경전선은 경남 밀양 소재 삼랑진역과
광주 소재의 광주 송정역을 이어준 노선으로 277.7km에 달합니다. 노선의 명칭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으며 쉽게 풀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준 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진주역까지는 경부선과 연계되는 KTX가 운행을 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경부선 북쪽으로 연결되는 선로인 미전선이 분기되는 낙동강역에서 진주역까지는 옥선전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 통행량이 적은 삼랑진 낙동강역은 단선전철이며 낙동강역에서 순천역까지는 기존의 재래식 선로를 모두 개량하여 고가화 및 직선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이 구간을 동부경전선이라 부르고 있는데 반대로 순천 이서 구간은 서부경전선이라 부르며 순천 광주 송정간은 개량 구간이 없으며 옛날부터 쓰던 구간 그대로 사용을 하던 덕분에 단선에 미전철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는 열차는 KTX부터 ITX 새마을, 무궁화호, 화물열차까지 고루고루 다니며 동부 구간은 열차 운행이 많지만 서부 구간은 비교적 열차 운행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진주 광양 구간은 전철화 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부전 마산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이 구간이 경전선으로 편입이 되며 삼랑진 진내 구간은 부산 신항선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위는 중앙선입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경주까지 이어준 노선으로 경부권과 분리된 노선 중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노선이에요. 십수년 전 과거부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변화 중인 노선으로 현재는 청량리에서 원주 소재의 만종역까지는 복선전철로 되어 있으며 양평 소재의 지평역까지는 수도권 경의중앙선 광역철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종역 이남으로는 단선전철로 되어 있으며 전 구간 복선전철의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제천 단양 간 일부 구간은 이솔 구간으로 이미 옮겨진 단선 형태로 운행하고 있으며 단양 이남 구간도 순차적으로 이설을 할 예정이랍니다. 전철 구간은 영주역까지이며 영주 경주간은 단선 비전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덕분에 영주역에서는 기관차 교체를 하는 풍경도 벌어지며 복선전철 공사가 끝나면 이 모습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의 종점인 경주역은 이설시 폐쇄가 확정되었으며 현재 실질적인 중앙선의 종점인 경주역 북단 동해선 합류 지점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설을 하면 앞서 동해선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신모량역에서 동해선과 합류가 되며 공식적인 노선 종점을 신경적으로 할 것인지 신모량역으로 할 것인지는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현재 다니고 있는 열차는 KTX와 ITX 새마을, ITX 청춘, 누리로, 무궁화호, 광역전철, 화물, 온갖 열차가 다 다니는데 청량리, 마호가는 별의별 열차가 다 다녀서 선로 포화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복선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신규 노선들이 개통하면 어느 정도 분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전구간 복선전철 개통이 되면 새로운 고속열차가 다닐 예정이라고 하니 차후 가장 변화가 많은 노선으로 보여집니다. 2위는 경부고속선입니다. 경부선과 분기되는 서울 금천구청역에서 부산까지 이어주는 고속전용선으로 길이는 398.2km예요. 통상적인 기점은 금천구청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경부선에서 분기되는 선로는 시흥연결선이라고 하여 별도의 지선으로 구분되며 금천구청역과 광명역 사이에서 경부고속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4년 4월 개통된 KTX 운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통을 하였는데요. 1단계 개통 시에는 대전, 대구 구간은 기존 경부선과 병행하여 사용했던 상황에서 최종 종점은 경북 칠곡 소재 신동역 부근의 대구 북연결선에서 경부선으로 합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은 대구 부산간이 개통하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대구역 이남 분기 지점까지는 경부선과 혼용으로 사용하였으며 2015년 8월 1일 대구와 대전 도심 구간에 별도의 노선이 있게 되어 경부선과 완전 분리가 되었어요. 이로써 금천구청과 광명 사이에 컴컴한 터널 기점에서 부산역까지 경부고속선 완전체가 탄생하였지만 먼 미래에는 광명 이북으로도 고속 전용선을 만들 예정인데 아직은 컴컴하니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경부선입니다. 누구나 다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실질적인 넘버원 노선인데요. 서울과 부산을 이어준 노선으로 길이는 441.7km로 제일 긴 노선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내용이 많은 노선으로 다 소설하자니 너무 방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현재 전구간 전철화가 되어 있으며 서울 구로간은 3복선 그리고 구로 두정간은 2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역전철과 급행전철이 다니는 이유로 그런 형태가 자리 잡았으며 그런 덕분에 화물열차는 가끔 광역전철이 다니는 선로로 운행하여 일반 열차가 지장을 받지 않게끔 하는 효과도 있어요. 두정 부산간은 복선 형태로 되어 있으며 경부고속철 1단계 개통에 맞춰 동대구 부산간은 KTX 운행을 목적으로 지방에선 최초로 전철화가 이루어졌으며 경부선 일반 열차의 전기 차량 운행을 위하여 천안 동대구간은 이후 몇 년에 걸쳐 전철화가 되어 과거 디젤 기관차로 넘쳐나던 구간을 현재는 소음이 적은 전기 차량 운행이 많아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운행 중인 열차는 거의 모든 열차가 다 지나다닌다고 보시면 되며 경부고속선이 생긴 덕분에 다른 노선과는 달리 직선화 등의 선형 개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미래에도 부분적인 개량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노선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거리 철도 노선 탑10에 대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